그래서 교재 1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죠? 자,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건 상가 중개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물건을 접수를 할 때 이미 의뢰인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죠. 의뢰인한테 영업 허가증이 있느냐 물어보고 그 업종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허가 업종인지 신고 업종인지 등록 업종인지 꼭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그게 영업 승계가 됩니까? 물어봐야 되죠. 그 두 가지를 꼭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야. 업종이 허가 업종이냐, 신고 업종이냐, 등록 업종이냐, 이거 꼭 물어봐야 되죠. 두 번째, 뭐가 됐느냐, 승계가 되느냐 꼭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구하러 온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러 오는 사람한테 무슨 업종 할 건데요, 그죠? 뭐 할 건데요, 물어보죠? 자, 그게 허가 업종이요, 신고 업종이요, 등록 업종이요, 물어봐야 되죠. 쉽게 말하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꼭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되는 게, 건축물 용도가 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건축물 용도. 건축물, 이제 분류죠. 일종 근생에서만 할 수 있는 업종이냐, 이종 근생에서만 할 수 있는 업종이냐, 그걸 꼭 물어봐야 돼요. 자,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같이 물어봐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임대인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이종 근린시설 업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못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그러니까는 업종이 같을 때는 용도 변경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도 변경 절차에 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싶어 해요. 중개업할 때 제일 머리 아픈 게 용도 변경이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해야 될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자, 물건을 받을 때 공실이든 이거든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다 표시를 해놨죠. 들어오는 사람한테 하고자 하는 업종이 건축물 용도 분류상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 매치되는 것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 근데 두 번째, 이 건축물 용도 분류는요, 중개업자가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용도 변경 절차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사 또는 건축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개할 때 뭐만 확인하면 돼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만 확인해 주면 돼.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건 용도 변경 필요해야 안 해요? 이건? 이거 필요 없죠. 당연히 필요 없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라는 특약을 만드는데 여기다 쓰면 그거 웃기는 거잖아요. 양수하는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어. 그죠? 초보 중개사라고. 필요 없는 특약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용도 변경은 이렇게 업종이 이제 달라가지고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만 한다 이거예요. 자, 공실일 때는요. 공실일 때 그래서 접수를 받을 때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 놨어야 되죠.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해 놨어야 된다. 그러면 임차인이 들어오는 사람이 이 건축물 용도하고 같으면 그 특약이 필요 없죠. 다르다 그러면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네. 그죠?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용도 변경은 중개업자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야? 임대인이 해주든 임차인이 해주든 선택이에요. 근데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면 계약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꼭 넣어놔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중개업자가 다 확인했어야 되죠. 확인했어야 되는데 다르다.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에 관한 협상을 꼭 특약에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과 비용을 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임대인이 난 못 해줘. 임차인 네가 와서 해야지. 그러면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임차인이 계약 딱 하고 와서 이제 인테리어 다 하고 자기 업종에 비해서 시설 기준을 딱 하려고 했더니 별도의 계단이 필요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라서 엄청난 소방시설을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러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 파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추가로 그 임차인들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게 그런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클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원상회복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중개업자들이 의뢰인들에게 신뢰를 쌓는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용도 변경과 관련돼서는 누가 알고 있어요? 다 임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 비용이 얼마 드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임차인들은 모르고 들어왔다가 못하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아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직동계단, 피난계단 이런 게 2개 이상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치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학원도 피난계단이라든지 직동계단 이런 거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용도 변경은 무슨 조건이에요? 영업허 허가신고 등록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돼? 영업허가 신고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특약이 그거예요.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이 안 될 때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근데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은 누구 책임으로 해야 돼요? 임차인이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을 한다. 영업 후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을 한다. 근데 가장 확실한 특약은 뭐냐면 이렇게 다는 거예요. 영업 허가 신고 등록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인테리어를 하지 못했다.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거거든요. 왜? 중개사고가 다 인테리어 해놓고 영업 허가 안 나온다. 뭐 영업 신고증 안 나온다. 그래갖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어디에도 용도 변경도 똑같이 적용돼요. 용도 변경은 당연히 신고 허가 등록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꼭 그거 제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거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자, 영업 허가 신고 등록은요,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일 때는 절대 안 돼요. 불법 건축물일 때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거나 그래도 안 돼. 추가로 설치해야지 되거든요. 그런 건 부수시설물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부수시설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부수시설물. 즉 뭐냐면 주차장, 정화조, 그 다음에 계단, 그 다음에 소방시설 이런 것 되면 뭐가 안 나와요? 용도 변경이 안 되면서 신고 등록이 안 돼.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는 영업에 업종하고 승계 창업을 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지가 않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될 때만큼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다중이용업소. 그래서 이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그 법률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신규 창업을 하든 기존 영업 승계를 하든 관리청이 가서 확인을 해서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승계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떨 때? 승계 창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금 받고 그 업종 그대로 넘겨받을 때는 아까 시설 기준 있죠? 그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양수인한테 꼭 확인시켜 줘야 될 게 본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그건 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그냥 다중이용업소인데 당연히 영업승계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중개를 하죠. 그랬는데 그때는 바로 이 문제가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설 기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걸 갖다가 승계하러 오는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전부예요. 근데 그래서 특약에다가 그걸 넣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그 특약을 안 넣게 되면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안전시설 설치를 엄청 까다로운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누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업종에 따라.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게 제일 위에 1번이 그거죠. 업종별 용도 분류하고 건축물 용도 분류가 다르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해라 이거예요.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띄어야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띄더라도 의뢰인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겠죠? 건축물의 용도가 뭐냐? 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업종하고 다르다 그러면, 아, 용도 변경이 필요하겠구나. 그 용도 변경에 관한 특약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두 번째 보니까는요. 자, 승계 창업이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하고 이거는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면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 그죠? 적대부를 고용했어. 그러면 영업정지 맞았겠죠? 그죠? 인수한 사람이, 여기 자기가 허물고 새로 할 때나 인수한 사람은, 인수한 다음에 영업을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반드시 확인해줘야 되는 게 중개업자의 책임이에요. 행정처분요. 요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행정처분은. 그래서 이 행정처분은 행정관청하고 경찰서 구분되다 이제 하는 거예요. 왜냐면 경찰서도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독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폐업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대체로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공실인 거죠. 공실이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했는데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러 딱 갔더니요, 안 해주는 거야. 왜? 동일 영업장에 이미 영업 허가증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게 있으면 신규 영업 허가가 안 나와요. 이게 있으면요. 자, 그러니까는 공실일 때도 꼭 확인해야 되는 게 기존에 동일 허가를 받아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면 바로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가할 게 뭐냐면 구청 직원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번지수하고 건물 딱 알려주고 업종 딱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금방 알려줘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서 그래. 물어보면 다 가르쳐줘요. 내가 2층에다가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데 당구장은 허가 신고 등록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건 몰라요. 허가 신고 등록 뭔지 몰라. 그러면 영업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보면 돼. 모를 때는 괜히 영업 허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죠. 영업 창업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 그러면 알려줘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럴 때는 이 폐업 여부 그것도 바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 임차인이 장사를 하다가 월세를 연체하겠죠? 월세 연체를 해. 그러면 보증금 다 까먹고 없어. 그리고 이 임차인이 야방도주했어. 쉽게 말하면 도망가버린 거예요. 아니면 나는 못 나가 배짱을 부려. 자, 그러면은 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 건물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게 옛날 오래된 건물이다 그러면요, 새로운 신규 영업을 내려면 정화조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엄청 그걸 이 임차인들은 그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 승계를 해야만이 되는데 자기가 영업 승계를 안 해주면 신규 창업은 된다라는 거예요. 분들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그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으면 개설 등록이 안 돼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에서 이미 불법 건축물 여부를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본 건물 불법 건축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근데 어느 때는 안 해도 돼요? 승계 창업일 때는 안 해도 되죠. 왜냐면 그것은
허가를 내줄 당시 시점에 시설 기준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상가 공부하다 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정화조 용량 문제인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정화조 용량 구청에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근데 안 물어봐도 되는 게 있어. 요즘에 인천 시내에 하수 신도시라든지 창가지고 그런 데 상가 그런 거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어요? 근데 정화조 용량 계산하는 거 엄청 복잡하고 저는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물어보면 돼요. 근데 거기도 물어보기 쪽팔리잖아요. 나 전문가인데.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떼어봐. 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하수처리 시설 종류가 아까처럼 개별 하수처리 그 시설이 아닐 때는 그게 무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약으로 뭐만 들어가면 되겠어요? 하수자, 원자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은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부담이 적은 건물로 지어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임차를 할 때는 용도 변경이 되면서 왕창 나와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알아야 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안 하고 하는 업종은 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때는 여러 가지 특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이제 상가중개실무책에는 그런 특약을 이미 다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이해만 하고 계시다가 필요할 때 그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요건 이걸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구별만 하실 줄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직권 폐업 절차예요. 그러면 구청을 먼저 가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직권 폐업 절차를 굉장히 간소화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빨리 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구청에 넣으면 바로 해결이 돼요. 반대로 하면요. 근데 구청을 갔다가 이제 세무서로 가면 2개월 이상이 걸려요. 직권 폐업 절차가.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기존 영업증이 살아있느냐, 그러니까 남아있느냐, 없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요게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신규 창업할 때요. 이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금 내줄 때 동시행 관계에 뭐까지 들어가요? 영업 폐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영업 폐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증금 돌려주고 키 받잖아요. 그러면은 영업 폐업 신고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못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줘야 될 문제죠. 그러면 비어있다 그러면요. 비어있다 그러면 물건 받을 때 물어보면 되죠. 그 건물에 다른 영업신고 안 되어 있죠. 그죠? 접수증에 이미 그런 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내가 당연히 확인 절차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상가는 물건 접수를 받을 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상가 중개할 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폐업 신고 문제고, 정화조 용량 부족한 거, 주차장 시설 부족한 거, 소방 안전 시설 등 설치해야 되는 거,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신개치도 자유업종 이런 거 필요가 없구나 그런 이야기죠? 그죠? 신규 창업에만 필요하다 이런 신규 창업에만. 왜? 신규 창업을 할 때는 영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와서 현장 실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다 있나 없나. 그것만 이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의 업종이 입주규제를 받는다. 그건 뭐냐면
자, 우리는 토지는 용도 분류를 해놨죠. 그죠? 요건 이제 꼭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로 부동산 전문가가 되려면, 나대지예요. 이 나대지를 딱 보는 순간, 저기다 무슨 업종을 하면 최고로 돈을 벌겠다. 이걸 딱, 무슨 업종을 하면 되겠다. 이게. 나대지를 보고. 그게 최고의 전문가예요. 어떤 업종을 하면 대박이 나겠네?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업종이 그 건축물에 되겠죠? 그죠? 요게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건축물이 지어지는 땅이어야 되겠죠? 그게, 여기 이제 거꾸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할 때 토지 용도 분류 배웠죠? 근데 중개실무에서는 거꾸로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딱 보는 순간, 아, 저기다가 뭐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나대지 땅을 갖다 잘 파는 사람은 이거부터 기초를 해서 파는 작업을 하는 거고, 초보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땅 나왔다고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땅 나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것은 정리를 해서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이 땅은 주변 상권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업종이 들어가면 그러면 최고의 상권이 만들어지면서 이 건물은 대박이 난다라는 거죠. 건설, 우리 상가가 지어갖고 분양하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뻥을 쳤지. 그래서 분양해갖고 들어갔더니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니까 분양을 받는 거죠. 그죠? 상권 분석을 못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은, 근데 여기 허름한 건물이 있어요? 허름한 건물이 있어? 저걸 살까 말까? 했더니, 뭘 보고 사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을 허물고,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나는지를 알아야만이 땅값이 얼마짜리인지 알거든요. 중개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땅값을 알 수 있는 기법. 이게 얼마짜리 땅이겠어요? 얼마짜리 땅이요? 모르죠. 요거에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하면서 수익 가격 분석한 거 있죠? 그 기법으로 요 땅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편없다 그러면 형편없는 값이죠. 그러니까 전원주택만 지을 땅은 땅값이 얼마겠어요? 전원주택 딱 지을 가격이 안 나가는 거죠. 근데 전원주택 가격이 청정부지로 올라간다라는 건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명당이라서 희소성 가치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따지거든요. 희소성 가치. 그러니까 희소성 가치가 없으면 전원주택은요. 가치가 없어요, 없어. 근데 앞으로 중개업에서 성공할 때는 이 땅을 어떤 용도로까지 쓸 수 있는 것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그런 실력을 갖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우리가 토지 용도 분류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정해지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서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이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하니까 토지 용도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 용도 변경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내가 단란주점을 할 거예요. 봤더니 요게 2종 근생시설이야. 그럼 150제곱미터 이하는 할 수 있지만 넘어가면 못 하거든요. 근데 넘어간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용도 변경 해준대. 근데 땅은 토지 용도를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야. 그러면 아까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에서만 되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 못 바꿔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디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만 구별할 줄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죽으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상가를 공부하면서 그걸 다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상가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자,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만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죠. 뭐, 용도 변경이 안 되면 아까 영업 허가가 안 나오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단란주점은 영업 허가 업종이거든요. 영업 허가 안 나와. 그러면 꽝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 자유업종 구별하는 거. 근데 이제 그 구별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쉬워요. 학원은 등록업종일까요? 신고업종일까요? 뭐 허가업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행정 규제를 할 수 있는 직업은 다 허가업종이야. 왜? 허가를 안 내줘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건 다 허가업종이에요, 그런 건. 왜냐면 허가를 안 해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면 그럼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는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행정관청, 관리감독관청의 자유재량인 거 전부 다 무슨 업종? 허가업종이에요. 그래서 성인오락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것들은 다 허가업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등록업종은 뭐겠어요? 등록업종은 등록할 때 엄격한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들은 다 등록업종이야. 그래서 학원들 있죠. 독서실 이런 거 등록업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거. 그건 등록업종이에요. 그러니까는 미용실,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소 다 등록업종이죠? 등록업종이에요. 그 외에 단지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을 갖췄으면 해주고 못 갖췄으면 안 해주는 그 선택권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점을 한다고 영업신고를 내면 와서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되어 있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는 거고, 그래서 되어 있으면 무조건 신고증이 나와요. 안 되어 있으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교육부수증 이런 건요, 그거 우리 중개업자하고 상관이 없어. 건강 뭐 옛날에 보건증 그럼 우리하고 필요 없어.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임차 사무소, 중개사무소 중개를 하는데 공인중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해 줘야 돼요? 없죠. 보증 설정했는지는요, 실무교육은 받았는지, 그런 거 확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임차인들이 다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영업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을 한다. 다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는 방법. 가장 포괄적이죠.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건 누가? 그래서 상가는요, 저는 꼭 그 세 가지만 쓰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그죠? 여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용도 변경에서는 임대인하든 임차인한테 물어봐갖고 그 사람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마지막에 뭐겠어요? 시설 기준. 그죠?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는 자, 그러니까는 입지 규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죠. 학교 환경하고 교육 환경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정화구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 할 때 이 정화구역 포함 여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구역은 절대 정화구역이 있고 상대 정화구역이 있다.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자, 정화구역이면 이때는요,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할 수 없는 업종 구별이 있다. 요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임차인이 와요. 임차인이 왔어요. 구하러.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 거. 무슨 업종 할 건데요? 그러니까 끝이 반대. 그러면 뭐 물어보겠어요? 그게 청소년 유해 업종이에요? 쉽게 말해서 청소년 유해 업종이면 정화구역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죠.
쉽게 말하면. 그죠? 근데 만약에 청소년 유해 업종이 아니면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화구역에 관한 이야기는 그걸 물어보면 돼요. 청소년 유해 업종이냐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유해 업종이네 그러면은 이제 제 교재에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워도 못 외워요. 그거 왜? 계약이 1년에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계약할 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래서 그게 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대로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 유해업종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뭐예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독서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거죠. 반대로 요 안에 학원이 있다 그러면 학원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를 받을 때부터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 하고자 하는 업종이 청소년 유해업종이냐 아니냐 그걸 딱 물어봐가지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임차인들은 자기들은 전문가거든요. 물어보면 청소년 유해업종이다 그러면은 정화구역 내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어떤 이제 아까 그 중개업자 이야기인데 사무실을 구하러 온 거예요. 사무실. 자, 사무실이면 자유업종이네, 그죠? 그러니까는 입주 규제도 뭐 아무것도 안 받죠. 근데 임차인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걸 뭐냐면 절대 과밀 억제권역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은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야, 요거 입주 규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요건 입주 규제가 없는 거니까요. 요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중개업자가 이제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의 과밀 억제권역 아닌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요거 여러분들 나중에 과밀 억제권역 구별 잘 하셔야 돼요. 송도 신도시 과밀 억제권역 아니에요. 남동공단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달라져요. 사고 엄청나죠. 자, 근데 이분은 사무실을 내는데 왜 이걸 따졌을까? 이게 등록세 중과 규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그죠? 전입에 따를 때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죠? 과밀 억제권역으로 법인의 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등록, 전입에 따른 등록세는요,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과밀 억제권역은 아니다 그랬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중개업 하시는 분이 몰랐어. 이상하다. 왜 과밀 억제권역? 그러면서 이분들은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왔어. 지네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천시에 과밀 억제권역 아닌 곳은 자기들 사무실 갈 데가 없어. 비싸서.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다 하고 나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법인 설립 등기 내면, 이전 등기 내면서 등록세 엄청 냈다고 중개업자한테 당신이 해결해. 이렇게 나왔겠죠? 그 대신에 중개수수료 안 받으면 눈 감아줄게? 그죠? 그래서 중개수수료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임차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고수야.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왔죠. 이 이야기를 안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다 분사무소에 설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과세, 3배 중과세죠.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지 규제하고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은요, 시설 기준은 반드시 승계 창업할 때, 영업권 승계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특약으로 마련해 줘야 되고요. 11번째 그 바닥 면적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임차인들한테 꼭 물어봐야 돼. 무도장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바닥 면적이 일정한 면적 이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센터 같은 게 있죠. 그런 거는 일정한 바닥 면적 이상을 꼭
충족해야만이 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차인한테 물어봐야 돼. 혹시 바닥 면적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꼭 물어보고, 근데 그거 물어보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바닥 면적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 배워야 되죠.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다 알려줘요. 그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관련된 그 법률을 언제 다 배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지역에서 딱 1년만 있으면 그냥 공부 안 해도 전적으로 최고의 전문가가 돼요. 왜? 다 필요한 것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인테리어를 하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인테리어는 전부 다 임차인 책임이죠? 그래서 중개업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1번 제일 그 영업의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것은 누구 책임으로 한다? 임차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못 받는 특약.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중개업자가 업종을 지정해서 투자를 권유해서는 업종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이건 결론은 뭐예요? 영업허가 신고 등록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걸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허가 신고 등록은 되는데, 그 상가 자치규약에 의해서 독점업종으로 지정된 상가가 있어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그건 임대인만 알아. 임대인만. 그래서 이건 반드시 물건을 받을 때 확인을 하는 사항이에요. 물건을 받을 때. 이게 독점업종이냐? 아니야. 그런 이야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상가가 저 자리는 부동산 사무실 하기는 너무 좋은 자리인데 부동산으로 안 하고 맨날 다른 걸로 해. 맨날 폐업하고 그래. 그래서 야, 저거 내가 아예 사가지고 중개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샀어요. 근데 그 상가 자치 관리규약에는 그 업종이 다른 데가 중개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 상가 전원의 동의가 있어도 그 사람이 안 해주면 안 돼. 한 사람만 안 해줘도 안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독점 업종 여부는 반드시 임대인한테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건데, 권리금은 이렇게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영업이 권리금 작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꾼이야. 어떻게 보면. 권리금은 여러분들이 권리금 엄청 배우고 싶잖아요. 배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권리금은 이 사람은 누가 받겠어요? 소유자가 받을 거고요. 이 사람은 임차인이 자기 시설비에 받겠죠. 이 사람은 자기 시설비 플러스 영업권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어. 그러면은 중개업자가 권리금을 더 올려가지고 권리금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권리금 작업을 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리버리한 사람. 그죠? 충분히 받아도 적게 받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권리금 작업을, 인정 작업을 뜰 수가 없어. 그걸 한다는 소리는요, 들어오는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야. 장사가 죽으라고 안 되는데 장사 엄청 야, 저 권리금 무슨 데 있어? 이렇게 뻥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소유자한테 받는 거고, 요건 임차인한테 받는 건데, 요것은 신규 창업이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걸 다 철거하고 내가 새로 창업을 할 거예요. 여기는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내가 승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은 넘기고 인근에다가 똑같은 업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업금지 원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특약이 없어도 상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권리금 받고 팔아놓고는 그 옆에다가 또 가게를 차려. 그러니까 중개업 넘겨놓고 그 옆에다가 중개사무소 차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못하죠. 그러니까는 옆에 사무실에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종사원까지 금지하는 이런 이제 특약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권리금 받고 본계약 체결할 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죠. 그러니까는 임차인들은 이제 그 사이 최고로 많이 벌어먹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해. 그러니까는 뭐 미성년자 술도 팔고 성매매도 하고 다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런 부당행위를 하면 돼야 돼요? 안 되도록, 요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 가게 팔아놓고는 장사 대충 해요. 쉽게 말하면. 가게 팔아놓고 한 달 동안 가게 대충 하면 손님 어떻게 되겠어요? 뚝 끊어져. 그러니까는 새로운 상가는 항상 주인 바뀌었음 이렇게 해놓고 신규 창업하죠. 손님은 더 이상 안 와요. 자, 근데 임차인들이 그런 거 알아요? 몰라요? 새로 하러 온 사람들이 다 알아. 모르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온대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를 트집 잡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문제가 이제 권리금 계약. 여기는 지금 신규라 그랬죠. 신규라는 것은 이거 바닥 권리금하고요. 요거요. 신규 창업할 때 하는 거 생기는 거고, 승계 창업일 때 권리금은 별도예요. 항상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